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뒤로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긴 적. 그때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아, 그 말이었구나 싶을 때 있죠. 사실 우리는 말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말 한마디 덕분에 기회를 얻기도 하잖아요. 오늘은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상위 1%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들을 조심하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기회가 찾아오고 무엇보다 내가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첫 번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이죠. 바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입니다. 누군가 내게 책임을 묻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본능처럼 이 말을 하게 돼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내 일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팀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결과가 별로예요. 매출도 기대 이하였고 고객 반응도 안 좋았어요. 회의실에서 팀장이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 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각자 어떻게 생각해? 그때 어가 말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파트는 완벽하게 했어요. 홍보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차피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분위기 싸해지죠.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팀장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책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문제가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는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아, 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빠지려고만 하네. 다음 프로젝트 때 이 사람이랑 팀 짜는 거 피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단 함께 해결해줄 동료를 원하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뢰를 잃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맡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디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볼게요. 이런 태도는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진짜 잘못이 없었더라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2.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두 번째 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듣기엔 별일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틀에 가두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난 안 바뀔 거야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벽을 쳐버리면 상대는 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해요. 팀장이 말하죠. 다음 주까지 새 시스템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B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원래 기술 쪽은 정말 약해요. 이런 거 배우는 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그냥 기존 방식으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발전할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프로젝트에 그 사람을 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난 원래 이래라는 말은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죠. 이걸 고정형 사고 픽스트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하려 하지 않는 태도예요. 반대로 아직은 이라는 말을 붙이면 아직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성장형 사고 그로스 마인드셋가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배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쉽지는 않겠지만 배워두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더 들여서 익혀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3. 내가 말했잖아. 세 번째는 정말 흔합니다. 바로 내가 말했잖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너무 쉽게 내뱉어요. 하지만 이 말은 나는 똑똑하고 너는 틀렸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팀 회의에서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신은 어에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어의 의견대로 진행됐고 결과는 실패. 회의에서 시가 말합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 어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구나. 내 실수 물고 늘어지네. 결국 마음을 닫고 시와는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그런 말이 필요한 순간은 사실 없어요. 상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실수에 대해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말했잖아를 들으면 자존심은 바닥을 치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경험은 우리 팀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음번엔 이번 일 덕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땐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싸주고 함께 배우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신뢰가 쌓입니다. 4. 그건 불가능해. 네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그건 불가능해입니다. 이 말은요, 짧고 강력하지만 상대방의 열정과 가능성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 말을 사용해요. 누군가가 조금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아,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가고 바로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해본 적도 없어. 그건 우리 회사에서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걸까요? 회사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중이에요. D가 말합니다. 이 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면 어때요? 고객들이 매달 결제하고 그 대신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자 팀장인 박 과장이 바로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잖아. 정기 서비스 같은 거 못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팀은 새로운 아이디어 안 먹히는구나. 굳이 새로운 생각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되고요. 조직은 점점 경직되고 창의성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가능성 사고 파서빌러티 싱킹라는 게 있어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뇌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대신해야 할까요? 그거 흥미롭네요. 혹시 우리가 이걸 실현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전적인 아이디어라서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봐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팀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클까? 비슷한 걸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난 이게 싫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난 이게 싫어. 누구나 취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내비치는 순간 관계를 망치는 말이 되기도 해요. 특히 회의나 협업 중에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면요. 분위기가 정말 싸해집니다.
누군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 정성껏 만든 결과물,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표되는 순간,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거든요. 디자인팀 회의입니다. 신입 디자이너 이가 첫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이걸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팀장 F가 한마디 합니다. 난 이런 스타일 별로야. 너무 올드하고 답답해 보이는데? 이건 싫어. 그 순간 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회의실 공기는 뚝 떨어집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준비한 게 다 무의미했구나. 내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네.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의견도 내지 않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특히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시도할 때는 더 민감하죠. 싫어라는 말은 감정적인 거부감을 주고 상대방에게 내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은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이성을 잃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정성 들여 준비한 자료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데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또는 지금 제안해 주신 디자인 정말 신선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층은 4050대가 많아서 조금 더 직관적인 구성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핵심은 노력은 인정하고 개선 방향은 함께 찾자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아닌 논리와 제안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칭찬 1 개선점 1 함께 고민 1.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첫 번째,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신뢰를 잇는 말이었죠. 두 번째,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닫아버리고 상대방의 기대도 사라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말했잖아. 결과보다 감정이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었고요. 네 번째, 그건 불가능해. 팀 전체의 창의성을 죽이고 도전 정신을 꺾는 위험한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난 이게 싫어. 감정적인 거부는 협업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5가지 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더 나은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관계, 커리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을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두 번째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 내가 말했잖아는 결과보다는 감정이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건 불가능해. 그 말은 누군가의 가능성을 꺾고 팀 전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었죠. 마지막 5번째는 난 이게 싫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협업을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말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와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